그러면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도 어느 정도 이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세계 교회는 잘 모르니까 음. 한국 교회만 놓고 예. 얘기를 해 보도록 예. 하죠. 근대 사회 음. 중에서도 음. 정확하게 찝자면 산업 사회의 산물이죠. 예. 산업화와 거의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예. 산업이 활성화되면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더 많이, 예. 또 산업 사회가 약간 좀 음. 침체기를 맞으면 또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도 좀 떨어지고, 요런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산업 사회의 산물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뭐 전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산업 사회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죠. 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음. 자본주의가 산업 사회의 근간인데, 네 근데 그렇죠.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가 연관이 없다고도 보기는 어렵잖아요. 굳이 연관이 많죠. 네. 베버를 예. 굳이 언급할 필요도 그러게요. 없이 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음. 있다고 우리는 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기후 위기로부터 네.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지금 음.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교회 시스템, 예. 운영 시스템,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아. 산업 사회에 참여해 왔던 예예. 그 내용을 보면, 교회는 음. 기후 위기에 음. 책임이 있다, 충분히 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음.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뭐 작게는 이제 교회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뭘까요? 아마 어떻게 답변을 좀 거대 담론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양쪽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현재 거대한 담론으로 가장 표준화된 음. 것으로 제시되는 게 있다면, 그건 세계적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음 혹은 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라고 예예. 하죠. 유네스코에서 예예예예. 유엔에서 MDG 예. 이후에 제시한 건데요. 예. 고게 인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표준적인 음 음 제시고, 그게 국가들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식 전환 운동이 그래서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뭐 줄인다든지, 음식물 남기지 않거나 뭐 채식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미시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인식 전환이라든지 뭐 뭐 운동이라든지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사용이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서, 에너지 전환만 이루어져도, 네. 에너지 그래요. 전환해서 그 에너지에 음 맞게 음 사회가 구성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음.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인제 뭐 수송 문제가 음 있고, 음 건축 냉난방이 있고, 음. 그다음에 공장 돌리는 게 있고, 요 그래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비중.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음. 얘기하자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사실은.' 예예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이 사회 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음.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음.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시적인 실천과 인식 전환이 우리의 목표에 맞게 도달하려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제도적 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 우리가 활동할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네. 현재 이 기후 위기 상황이 그 복원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IPCC라고 하는 곳에서 제시한 거에 따르면, 이미 넘어섰다와 아직 시간이 남았다가 음. 편차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음. 게, 이 지구의 정보를 인간이 이걸 일목요연하게 모두 취합해서 그걸 정보로 네. 통계적 예예. 정보로 제시할 수 없어서, 통계적인 음. 유의미성을 의 폭이 비교적 큰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면 1.2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약 1.2도 올랐거든요. 그 평균을 잡아서 1.2도인 거라서요. 폭이 예. 참 큰 거죠. 그래요. 가장 보수적으로 인제 잡아도 낙관적으로 잡아도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제는 2023년 기준으로 7년 정도 최대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가 지질학적 연대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인간의 생애 주기로 볼 때에는 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폭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겪겠죠.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래요. 해안선이 많이 붕괴되는데요. 그 해안선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구가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전부 난민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요. 대 그렇죠.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겠죠. 이게 '인류가 당장 멸망한다.' 그런 일이 갑자기 지구대 종말 이래 가지고 티핑 포인트가 딱 지나면 그다음 날로 모든 종이 사라지고 인류도 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짧은 기간에 이게 사라진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예.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때 더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열악한 지대에 사시는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고통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어느 순간에는 뭐 좀 개발되어서 넉넉하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또 퍼져 나가겠죠. 최근에 그 일본이 핵 오염수를 이렇게 폐기하면서 전국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아 예. 아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깨끗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네. 검증한 건 맞으니까요. 음 뭐 IAEA를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됐는데 음. IAEA가 자기 회원국에 있는 연구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연구소에 여러 연구소에 인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 샘플을 보내서 예. 그 샘플을 물론 그 샘플은 일본에서 가져온 예. 뭐 알프스라고 하는 음. 다액종 처리 장치를 음. 거친 것을 인제 측정을 한 거예요. 음. 방사능이 얼마나 음. 나오나 뭐 이런 걸 측정한 걸 텐데 음. 어 이거 뭐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거 없다라고 전부 보고가 모든 연구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 예.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샘플을 일본에서 제공했지 그게 제3 자가 직접 들어가서 샘플링을 자유자재로 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게요. 샘플의 출처 문제가 있습니다. 음. 과학적 검증이 되긴 했으나 이것이 진짜 100% 완벽한 한 것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 알프스가 다액종 처리 장치라고는 합니다만 처리하지 못하는 방사능 핵종도 존재하고 꽤 많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인제 삼중수소 예, 뭐 그러게요. 이런 예. 얘기잖아요. 예. 말씀 듣고 보니 뭐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예.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제대로 된 검증 말하자면은 일본이 스스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어 제3 자가 채취해서 그럴 하는 예 노력이 정보 필요하겠죠. 공개라고 하는 건 일본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음. 누구나 연구자 중에 전문가 중에 예. 뭐 특히 한국은 음. 굉장히 가까운 음. 당사국이니까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우려하시는 학자들이 가서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게 예. 자신 있다면 예예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음. 오염수는 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모든 자연은 연결되어 있기 음. 때문에 음. 이 확산이 음. 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음. 물로만 확산되지 않을 음. 거라는 것. 그런 네. 것도 또 하나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핵오염수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네.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쪽으로 싹 옮겨가 버린 느낌이에요. 우리는 저 기후 위기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럼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대응하게 하기 위한 뭐 노력 뭐 어떻게 필요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사실은 사회 참여로 결국은 또 가야 할 수밖에 없겠다. 음. 이거는 제도를 바꾸는 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음. 정치적인 영역일 수 예.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운동을 예. 할 수밖에 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최근 음. 이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부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아유, 많이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 예, 윤석열 정부 이렇게 얘기해도 예, 표현해도 되나요? 예,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는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충분히 사회를 전환하는 것보단 음,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음, 음,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하는 기조로 가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정부가 사실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그래도 SDG라도 차라리 SDG도 성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하고 뭐 기후 온실가스 줄이고 뭐 이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SDG 자체가. 정권 말기에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만들겠다고 했는데 충분하지는 못했죠. 그 문재인 정부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 상황은 어떠신가요? 더 후퇴했죠. 더 후퇴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 이전 때만 하더라도 약 4% 정도 3% 3.7% 인가? 음, 그 정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했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한 말쯤 되니까 7% 까지 올라갔어요. 7.1%. 대단히 높은 것 같지만 7.1%. 근데 세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20%대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 오른 거예요, 지금. 2배 올랐지만 7%. 근데 지난 1년 좀 지나는 새해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 2022년 통계예요. 4.1%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유심히 또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주의를 안 기울이고 계신데요. 환경부 장관이 7월 달에 3명의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3명의 실장을 경질하고 얼마 안 됐어요. 8월 25일에 신임 실장들을 다 임명했거든요. 예. 2명이 국토부 직원이에요. 어, 환경부는 환경을 음, 보존하겠다고 하면 그래요. 국토부는 환경을 개발했다고 하겠다고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국토부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견제하는 기구에 국토부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실장으로 앉혔다. 고위급인데. 예,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예. 무슨 뜻이냐면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로 환경부를 그러게요. 체질을 예,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거가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제도 차원에서 바뀌면 거대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교회가 이제 나서야 될 건 교회 제도를 바꾸는 건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또 하나 사회적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전에는 인권 때문에 정치적 참여를 하셨죠. 지금은 살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생존권입니다. 예, 예. 인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생존권이 어 인류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비인간 생명에게까지 지금 예, 다급해지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무거운 책임감, 또 위기감도 느껴지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이 국제적인 협약, 이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슈와 신학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